속풀이 하는 시간 일타 정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기소식 말씀드릴게요. 5시를 기점으로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영등포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퇴근길, 빗길 안전 운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빗길에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저희 끝장 뉴스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네, 나왔는데요. 네. 저 소나기가 아주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시기에 그 여의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바지가 지금 아래쪽이 다 젖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가 한꺼번에 막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일단 이런 날은 사고 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표 빅텐트라고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일단 어제부터 계속해서 전남 목포 호남 지역, 전남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라고 하죠. 먼저 우리 공보특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신 건지. 네. 이재명 후보는 네. 2022년 대선 때부터 이 방명록에 그 많이 적는 문구가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맞아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즐겨 쓰시던 용어인데 그쵸. 이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DJ는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야 된다. 이런 그 혼자 멀리 쫓아가면 이상 쫓아가면은 국민들하고 멀어져서 실패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이런 점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큰 거대 담론 이런 거보다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그래서 실용주의, 실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네,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 의식 요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에디터님 요거 이렇게 선거 운동 펼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호남은 텃밭이고 사실은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제 목포를 방문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조를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고 네. 전남과 전북을 방문하시든 뭐 영남을 방문하시든 빠지지 않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하고 특히 지방 일정이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침체되어 있는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 공약과 방법론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마다 뭐 취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반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들여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따져 보겠지만 호남의 경우에는 뭐 엄연히 명실상부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되는 후보를 밀어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압도적인 표심을 이재명 후보가 확보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관건이 모아지고 실제 득표율이 어떨지는 좀 관심이긴 합니다. 전남 전북을 다 모두 다 도셨기 때문에 80% 혹은 85%를 넘어가는 압도적인 지지와 득표율을 이재명 후보가 또 얻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지상에 떠들고 있는 예전만 못하다 민주당이 호남에 오더라도 그쵸. 뭐 조국혁신당한테 뒤지고 지난 재보선은 담양군수도 이제 당선도 못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게 공언이 빈 소리가 될 수 있게끔 득표율로 과연 보여주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셈블님이 요즘 너무 시간이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댕겨 옮겨 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연설이 마치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려는 느낌이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게 그 목포에서는 한 시민으로부터 인동초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DJ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번 호남 방문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주 5.18이 45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 5.18은 소위 이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자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상황인데 네. 45년 만에 윤석열에 의해서 내란이 발생을 했었고 그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광주에 내려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계신 분들도 이 상황 자체들을 매우 비상한 상황으로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80년에 상징적인 인물이 DJ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상징적인 인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97년도 DJ가 저희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지역 등권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받는 지역이 연합을 통해서 네. 새롭게 예를 들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주역으로 등장하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게 헌정 수호 연대. 그래서 헌정 수호 연대 대 헌정 파괴 세력 간의 대립 이 우리의 중요한 구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헌정 수호 연합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남을 지나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죠. 넘어나고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투트랙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 극복, 민주헌정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험지, TK, PK를 넘어서 이제 전남, 전북, 이렇게 호남 지역을 돌면서 텃밭을 사수하려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디터님,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저는 뭐 일단 시작부터가 좋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있었던 골목골목 경청 투어가 가장 좋았던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인 호남을 택한 게 아니라 영남 지역부터 다 훑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부산에서 했던 협약식 체결인데 네. 뭐 HMM을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그러니까 이전한다든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호남에서도 도드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그 지역을 가면 항상 지역민들은 우리가 소외당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특히 이게 더한 것이 국민의힘이 대구에 가면 대구 지역 분들은 우리가 끼껏 표를 몰아줬더니 우리 지역 경제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들 변화가 하시고요. 없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호남 지역 분들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뽑아줬더니 우리 지역 하나 나아지는 거 없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것은 실행력 네. 그리고 공약에 대한 이행률 이런 네. 것들을 매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실제 공약 이행률이 어땠는지 내가 네.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걸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소외된 그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자신이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고 오늘 한 얘기가 절대로 빈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달라고 연신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소외된 지역마다 특히 작은 골목골목 갔을 때 뭐 칠곡을 가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군 단위의 아주 소도시를 가더라도 그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수첩에 메모해 놓은 것들을 네.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또 중앙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볼 건지를 대통령 이재명이 보여주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실제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의 몫이겠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도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보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 2022년 대선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 후보로 나온 역대 후보 중에 호남에서 가장 높은 맞아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서 다 10%대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서 보면 호남에서 그 2022년 대선 때 굉장히 높은 지지를 해주셨지만 더 많이 얻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K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40%를 넘기기 위한 목표가 있으신 것 같고 지난 대선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호남에서조차 이제 민심을 빨리 많이 끌어오고 싶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 종식하자. 요게 이제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두 네. 가지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는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의 응축된 힘을 모아내고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득표율로 이기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 또 하나는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 무너진 민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보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망가뜨려진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데 세계는 신냉전적인 경제 체제에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야 되는데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영남이건 호남이건 과거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소위 내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국민적 흠이 인축돼 있다. 네. 지금 뭐 천둥번개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힘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네. 아마 이재명 후보도 더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 움직인 거리가 1,026km라고 얘기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682km라고 얘기해서 1,700km를 지금까지 옮겨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을 극복한 건강한 민생 회복의 정부를 바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화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호응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보님 뭐 내일 이제 일정도 계속해서 이 호남에서 하시는 거죠? 5.18이 이제 이틀 후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호남 일정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 박사님이 그 경제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KDI에서 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그렇죠. 전망했습니다. 예. 근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1% 성장률을 그렇죠. 1% 미만으로 한 거는 이 정부뿐만이 아니고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선의 이슈로 지금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또 외연 확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MB계 좌장이죠.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재호 이사장을 이재명 후보가 만난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보수 인사가 민주당에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네. 아니면 외연 확장 차원에서 또 다른 뭐 실제 어떤 캠프의 지지자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만난 줄 알고 기사를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라 네.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예. 이명박계 좌장인 이재호 이사장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네,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어디든 이제 가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재호 이사장은. 그런가요? 그래서 뭐 일단 만난 것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도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 어제 예고를 했는데 어제 이재호 이사장 만난 게 노출이 되고 기사가 되다 보니까 이재호 이사장이냐? 예, 이재호 이사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 관계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이 3명 다 여기 지금 합류하신 분이 뭐 노웅래, 문진석, 이현희 이런 분들인데 다 이재호 이사장 대학교 후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밥도 먹고 왜 하필 이 시기에? 아까 뭐 선대위 네? 합류 네.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스승의 이런저런 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 이재호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 행보나 민주당의 행보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또 했다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이나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이런 평가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제안이 오가지 않았다라고 어쨌든 얘기를 했고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그냥 만난 거에 의의를 두지 않겠나? 근데 만난 것만으로도 뭐 이게 나쁘지 않은 제스처니까요. 근데 특보는 이렇게 어때요? 내부에서는 이게 만났는데 그 이후가 이렇게 뭐 외연 확장까지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가가 어떠신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 네. 이재호 이사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영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현실의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로 봐도 김문수 지금 후보하고 사실상 평생 민주화운동 동지예요. 네.
그래서 재연동 할 때부터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도 2004년에 국가발전연구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예. 이재호,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이렇게 세 명이. 그래서 뭐 이게 실질적으로 결합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 가능성은 좀 저는 낮게 보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외연 확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는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 선대위에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그렇죠. 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봐도 될까요? 어떤 뭐 결을 함께 하겠다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관이 네, 없습니다만 네, 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뭐 흰 쥐든 검은 쥐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예, 예. 노란 고양이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노란 고양이든 네.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이게 예. 이제 실용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본인을 중도적 보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소위 유권자 연대를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 나랑 생각이 비슷한 거야?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라고 네. 생각하시기 시작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거든요. 이 불안감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네. 저희 이 보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아니야라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생기면서 네.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줄어들게 되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 확장성을 넓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이재호 이사장께서 오시던 말던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좋고. 이미 효과는 다 발생을 했다. 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이번 정치를 이념적인 갈등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옮겨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접근 맞아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봐도 일단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에 대한 그 선점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이제 김상욱 의원 오늘 포옹하는 모습이 이제 만천하에도 공개가 됐고요. 어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사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양측 모두 이제 부인하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해프닝이죠. 해프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홍준표의 지지층 내지는 홍준표의 지지자분들께서 자가 발전적으로 언론에 그냥 흘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희망사항을 흘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홍준표 지지자들이 예, 이거를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뭐 홍함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또 하와이에 나라가 계신 실제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와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후보도 전 네. 시장께서도 이게 정계 은퇴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은퇴했을 뿐이라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의 복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하와이로 누군가를 보내서 김대식 의원을 보내서 홍준표를 모셔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생하면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를 검토한다고 하니 지금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이런 형태로의 뭐랄까 자신의 어떤 자발적 주가 상승 이거를 유도한 기사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뭐 양측 다 부인했으니까 뭐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네. 이런 게 계속 확대 재생산 되니까 이게 뭐 본인 스스로도 좀 개면 적었는지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정치 포스팅은 두 번 다시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아니 대선까지 대선까지. 대선까지는 끝나기 전까지는 정치 포스팅을 중단한다고 하니 하와이에서 네. 파인애플 주스 많이 드시고 까맣게 푹 타서 쉬시길. 돌아올 홍준표 전 시장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또 사고 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 사고 치면
본인이 손가락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 에디터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호 의원이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전북 유세 지역으로 가셔서 네.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 네. 저는 좀 이거 좀 효과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김상욱 의원이요. 네. 당연히 효과가 있죠. 오. 이거는 그 아까 우리가 잠깐 짚어봤던 이 중도 보수라고 이재명 후보가 선언한 이후에 네. 중도 보수로 읽히는 인사들을 만나서 뭐 식사 한번 하고 선대위 제안에 대해서 합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잖아요. 네. 현직 의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영입될 가능성이 이미 농후해진 상황이고 실제 후보를 만나서 보수 정치인이 익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얼싸안고 포옹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연설을 한 건 지지 연설을 한 거잖아요. 지지 연설의 내용도 제가 보니까요. 뭐 화끈하게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아주 화끈하게 지지 유세를 하는 이건 뭐 전 김상호 의원이 벌써 민주당 입당한 줄 알았어요. 네. 예, 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할로 봤을 때도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 그것도 지역 익산이잖아요. 근데 네.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환호와 지지 함성을 받았거든요. 저는 뭐 김상호 의원이 잘 갔다라는 알겠습니다. 평가를 스스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김상호 의원이 유세를 함께한 모습의 영상이 있거든요. 보고 오겠습니다. 잘했어.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참된 보수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다. 일단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도 있는데 네. 그 부분하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 보수는 도구다.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진영한다. 일하는 사람들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라든가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완전히 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저는 더 반갑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다. 요 얘기 마무리하면서 이제 민주당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그 캠프에 비둘기가 날아들었대요. 그 기사 오늘 보셨어요? 좀 그쵸 네, 그러니까- 이슈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알을 낳고 사라졌다 합니다. 근데 그 알이 김상욱이라는 새로운 알인지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그 신호탄을 쏜 민주 보수 정당으로 또 신호탄을 쏜 보수의 새로운 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둘기마저도 김상욱의 지지 선언을 축하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알의 핵심이 이제 네? 6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때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맞아, 뭐 맞아. 이거 새로운 알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6월 3일이 선거가 그러니까요. 있는 날이니까 네. 뭔가 좀 희망찬 뭐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바람인데 저는 많은 국민들 그럴 것 같아요. 좀 6월 3일 날
그런 좀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등장해서 제발 좀 정부 때문에 아니면 저 대통령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대통령이 없어도 대통령이 우리 내 눈에 안 걸려도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전 이런 정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